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익입니다. 네, 계속되는 열강 잘 듣고 계신가요? 예, 제가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 4분기 핵심 유망주 말씀드리는 시간, 뉴노멀 전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1등주만 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을 했죠. 같이 등장을 했는데 특징을 보시면 뭐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시대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메가 유동성 시대입니다. 뭐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무려 80조 원, 80조 원이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주말에 들려오고 있고 지금 증시를 둘러싼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거, 시중에 1,200조가 넘는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확실한 인류의 변화, 언택트 시대가 갑자기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생활 패턴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착화되거나 많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거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았던 뉴노멀의 시대, 새로운 기준과 표준의 시대가 드디어 우리 앞에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야 되는데, 예, 예. 최근 시장은 뭐 지난 그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1,400에서 2,4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오면서 코스피 하반기 상승률이 무려 세계에서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나스닥보다 상하이 지수보다도 높게 올랐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난 한 주는 어땠나요? 다시 급락을 하기 시작한 뉴욕 증시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추가적으로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주말쯤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장도 여전히 불안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으로 시장이 혼조 형태로 끝났고 기술주들 일부는 또 추가 하락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10월 7일 이전에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꽤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일부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불안정성이 향후 10월 한 초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주말을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 이후에 4분기를 이제 바라보는 큰 시장에 대한 뷰를 좀 갖고 가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 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왜냐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1,400에서 2,400까지 지금 올라온 시장인데 여기서 물론 일부에서는 3,000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올라온 프로테이지가 70%면 남은 프로테이지는 20% 정도밖에 안 남았던 거죠. 결국 코스피가 이 3,000을 가더라도 지금 정도 포인트에서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상승률에 대한 어떤 뭐 확률과 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폭이 작은데 여기에다가 무한한 배팅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물론 뭐 최근에 유동성이 만드는 시장이 어마무시한 결과를 낳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치가 지금 현재 3,0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상승률이 크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제부터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요. 어느 정도 고공권에서 움직일 때는 항상 투자 심리가 변동성이 크기 마련이고 언제든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은 어느 쪽으로 주도주 중심으로 핵심을 몰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게 결론은 1등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1등주를 뭐 명품 주식이라고 예, 뭐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저만의 정의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명품 주식을 쇼핑을 해라.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세상에는 흔히 말하는 의류나 패션 쪽의 명품 그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뭐 한 번쯤 소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뭐 유망한 브랜드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실 텐데요. 주식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2,200개 종목이 물론 다 나름대로의 상장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담고자 하는 아니면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명품 주식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많은 주식 중에서 항상 좋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실제 그 포트폴리오 안에 담고 계신 현재 상황들 보면 생각보다 명품 주식을 그렇게 비중상 많이 담고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9월 하반기와 4분기 정도를 바라보실 때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은 지금 시장이 조금 어수선하고 뭐 변동성이 커지고 약간 내려가는 시장도 열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일등주에 가까운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집중하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명품주의 반열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한 6개월 정도의 우리 증시 여정을 따져봤을 때 주도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중에 굉장히 유망한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LG화학, 현대차, 시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뇌리에 많이 남습니다. 물론 그 위에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지만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뭐 우리 실생활하고도 가까우면서도 뭐 산업에서 정말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적혀진 숫자가 연초 이후에 최근까지의 그 상승률을 표시를 한 거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바닥 대비해서는 2배도 올랐습니다만 연초 대비해서는 146%, 뭐 현대차는 50%, 시제는 무려 9배까지 상승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의 배에 가까운 상승을 연초 대비했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시장을 지금 상반기와 뭐 하반기 지금 현재까지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의 특징은 바로 해당 섹터에서 넘버원이라는 거죠. LG화학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 쪽에서 넘버원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소 상용 트럭 쪽에서 글로벌 넘버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 쪽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했고 봄에는 다른 나라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정교한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므로써 대규모의 그 실적을 갖다주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기업이고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당당 세계에서 1등의 캐패시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무조건 해당 섹터에서 1등한 기업이 이번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국면에서 굉장히 주도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또 시장을 리딩해 나가는 그런 종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식에도 명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넘버원의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세계 최대라든가 세계 최고라든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시고 이런 기업들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넘버원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그 뭐 노란색, 뭐 그 연두색 검색창에 세계 최초라든가 세계 최대, 세계 최고라는 말만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해당되는 기업들이 심심치 않게 몇 달째 그 누적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시죠.
삼성전자라는 걸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최근에 주도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1등을 한 적어도 주요 공산품 중에 5개 이상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1등 섹터가 뭐 다양하죠. 스마트폰도 있고 D램이라든가 OLED, 낸드 플래시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명실상부한 뭐 우리나라 1등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1등, 2등 정도를 다투는 정말 뭐 대단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뭐 이제 6만 원을 넘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네, 지금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만 스마트폰이나 D램 쪽, 뭐 낸드 플래시나 초박형, OLED 쪽에서 전부 다 삼성전자가 1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단히 아쉽게도 주가의 형태만 1등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남아 있는 뭐 9월 하순과 4분기를 털어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볼 때 삼성전자가 드디어 넘버원의 자리를 주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약 2주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P2라고 하는 반도체 라인을 나노 공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타이틀이 붙죠. 세계 최대입니다. 뭐 축구장 몇십 배를 이어 놓은 듯한 그런 라인을 깔았다고 하는데 이 뉴스 자체만으로도 넘버원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번 주말에 그 일부 증권사 외국계 쪽에서 평가한 삼성전자에 대한 뭐 미래 가치 목표가를 8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하는 데가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일주일 전 그 야간 방송 보셨으면 제가 10만 원이라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셨는데 사실 그 뒤로부터 삼성전자의 탄력이 조금 더 생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LG전자도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다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만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거의 넘버원의 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LG 올레드 TV 같은 경우에 출시 석 달 만에 10,000대 정도 팔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유추되는 넘버원은 뭐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 LG 전자가 있고 LG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유추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대형주 중에 가장 추세가 3, 4년 굉장히 안 좋다가 아무도 안 거들떠 보는 사이에 소외주의 맥락을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고 최후로 남은 대형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1, 2분기 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3,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늘면서 흑자 전환까지도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봉 기준으로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그런 모양이고 일봉상으로도 기준선이 되는 240일선을 돌파를 해가지고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뭐 목표가도 수정이 되면서 18,000원, 뭐 19,000원까지 목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2만 원 이상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하는 종목 중에도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있는데요. 뭐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오고 지금 가격이 수평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최근에 현대차 뭐 주말에도 나온 뉴스 보셨나요? 벤츠나 BMW 대신에 차라리 제네시스 산다 이런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현대차의 신차 라인업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수소라든가 전기차 쪽으로 향하는 어떤 비전은 굉장히 잘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던 섹터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뭐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얘기들 들으셨을 텐데 효성중공업도 수소 충전소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절대적인 넘버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소 섹터 정말 꿈이라고 볼 수 있는 3천조 시장이 앞으로 몇 년 내로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꿈이 담긴 시장은 지금 바로 뭐 답이 안 나와도 너무나 생각하기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넘버원 섹터고 그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큰 기업들
찾아보시면 좋은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물론 급등을 했습니다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번 주 초에 니콜라라든가 이런 가격들과 연동해서 조금 뭐 부침이 있겠으나 미래 비전은 역전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또 풍력 쪽에서는 유니슨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택트 콘택트 구분해서 보기가 어려운 게 바로 미국의 홈디포라는 기업인데요. 흔히 말해서 집콕한다, 뭐 집에서 많이 보내면서 온라인 결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매장에 가가지고 구매하는 그런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 많이 나오면서 실적이 어마하게 좋아지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과 유사한 우리나라 기업이 바로 이마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마트 최근에 정비를 갖추면서 상승을 랠리를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 좀 잘 따져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장 시련이 좀 있죠. 가끔 떨어지기도 하고 움찔움찔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래도 파국이 나는 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의 장은요. 과거에는 개인들이 별로 성공하지 못하는 소수만이 성공하는 시대였지만 이번 장은 유일하게 다수가 성공하는 시대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열심히 참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 우리나라 섹터에서 넘버원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시는 9월 하반기와 4분기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